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헤르만 헤세, 이재성 보나벤투라 옮김, 정경량 감수, 프란치스코 출판사. 꽃놀이. 성 프란치스코의 어린 시절. 치스코 어머니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따스하며 나른한 이탈리아의 늦은 오후였다. 한 번 더 사랑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치스코! 12살 소년이 집 현관 옆 그늘진 구석에 있는 먼지 투성이의 도리에 앉아있다. 가냘픈 두 손을 가느다란 무릎 위에 포개놓고 거의 졸고 있었다. 갈색 곱슬머리는 아이의 이마 위에서 반짝이며 부드럽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얼마나 청아하게 들리는가. 깃털처럼 부드럽고 가벼우며 활기 넘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러했듯이 선하고 다정하며 한결같고 우아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불렀던 목소리가 끝에서 작아져가는 곳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가 뛰어오르려던 순간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러나 약한 자극은 다시 금세 잠들었고 깊은 태양의 정막 속에 어머니의 사랑의 목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짐을 느끼는 동안 그의 세계는 어느새 먼 곳에 이르렀다. 이 세상은 멋진 일의 연속이었다. 착한 아이들이라고 누구나 다 프란치스코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층계 앞 어둡게 드리운 그늘 안에 잠긴 채 아버지에게 버릇이 없어질 정도로 귀염을 받고 어머니에게서는 가끔 꾸중도 들으며 앉아있지는 않는다. 이웃집들, 우물, 실측백나무, 산들이 빙 둘러서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늘 똑같이, 늘 같은 것들이다. 온 세상을, 프랑스와 영국과 스페인을 말을 타고 다니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성들과 도시들을 지나쳤으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 어떤 신심 깊고 착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곳, 혹은 아리따운 가난한 공주가 마법에 걸린 곳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영웅 기사 해방자가 나타났고 그들이 우람한 칼을 뽑아들었으며 정의를 실현하였다. 어떤 기사들은 무어 군대 전체를 쳐부수어 도주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배를 세상 끝까지 몰고 갔고 그들 앞에서 폭풍우가 그들의 대담하고 위대한 이름과 행적을 온 세상에 퍼뜨렸다. 그렇게 하인에 불과한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는 프란치스코에게 어제 올란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곱슬머리 밑으로 눈을 깜빡이며 이끼가 낀 이웃집 처마 옆의 골목과 포도밭의 돌기둥 사이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움브리아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그리고 반대편 산으로 산의 언덕에 작은 도시가 흰 종탑과 함께 작게 멀리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푸른 하늘과 세상의 다채로운 어떤 영감이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뒤의 모든 것을 아는 것, 모든 것, 모든 것, 큰 강들과 다리들, 도시들과 바다들, 왕들의 성들과 진영들, 음악을 연주하는 기병대들,
말을 탄 영웅들과 아름다운 귀족 부인들, 말을 타고 하는 창 시합과 현악기, 금빛 전투, 장비들과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비단 옷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준비된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이 도착한 이들, 용기를 지닌 이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 이들을 위해 준비된 식사가 있었다. 정말 사람은 힘을 잃지 말아야 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러웠고 적대적인 마술로 가득하고 구덩이가 사람들의 유골로 가득할 때 그러한 밤의 낯선 황무지를 말을 타고 갈 만큼 베르나르도네의 아들 프란치스코는 그토록 많은 용기를 지녔는가. 그리고 그가 붙잡혀서는 화가 난 무어왕 앞으로 끌려가거나 저주받은 성에 갇힌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것은 어렵고 대단히 어려웠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올란도와 란칠로또와 모든 이들이 했다면 그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보다 젊은이를 위해서라면 다른 길이 있었을까? 사람은 여전히 돈을 걸고 내기를 하거나 호박씨를 끼워 넣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전히 수공업자나 상인 혹은 사제나 혹은 어떤 다른 것이 되기를 원할 수 있었을까? 하얀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눈은 주름진 눈썹 밑에서 사라졌다. 정말이지 이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공주가 그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그들에 대해 누구도 노래하지 않았으며 그들에 대해 마부들이 밤에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 기사들과 기사의 젊은 종들이 이미 그것을 시도했을 것이며 시작하자마자 이미 몰락했을 것인가. 그들은 가버렸고 맞아 죽었고 독살되었으며 익사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고 용에게 잡아먹혔으며 동굴에 갇혔다. 그들은 헛되이 벗겨졌고 보람없이 궁핍하게 되어 고통에 시달렸다. 프란치스코는 몸서리쳤다. 그는 자신의 마르고 햇볕에 그을린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그 손을 일찍이 사라센인들이 잘랐을지 모르고 아마도 못으로 십자가에 박혔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독수리에 먹혔을지도 모른다. 섬뜩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호감이 가고 맛있는 것들이 있는지 사람이 생각했다면 아, 무엇이 좋은 일을 위한 것인가? 가을에 구운 밤이 속에 들어있는 난로의 불과 봄에 흰옷 입은 귀족의 딸들과의 꽃잔치, 혹은 그가 14살이 되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마리 주겠다고 약속했던 어리고 온순한 말, 그러나 또한 다른 더욱 단순한 것들, 아름답고 귀중한 것들이 100가지, 1000가지나 있었다. 그저 태양이 발끝에 있고 서늘한 담에 등을 기대고 그늘 속에 앉아 있는 것, 혹은 밤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것, 쾌적하고 부드러운 따스함과 피로의 온화한 어스름 외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혹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손을 머리카락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그렇게 1000가지 것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그러했으며 일어나고 잠자는 것, 저녁과 아침이 그러했고 어디에나 수많은 향기와 좋은 소리, 수많은 색깔들,
수많은 사랑스러운 것들과 기분 좋은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단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기에 거는 것이 과연 필요했을까? 단지 용을 정복하기 위해서 혹은 왕에게 장군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그러해야 했을까?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세상의 누구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마음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을 꿈꾸었고 그것을 갈망했음을 소녀는 생각해내지 않았다. 그는 필요만을 느꼈다. 하나의 이상이 세워졌다. 하나의 소명이 그에게 전달되었고 열정이 그의 안에서 불타올랐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 영웅심이 왜 그토록 어렵고도 어려웠을까? 도대체 사람은 왜 선택하고 단념하고 결정해야 했는가? 도대체 사람은 마음에 드는 것을 왜 단순하게 할 수 없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마음에 들었을까? 전부인가? 혹은 아무것도 아닌가? 순간을 위한 모든 것인가?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아, 이 목마름. 아, 이 소모성의 열망.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숨겨진 두려움이 함께했다. 화가 나서 그는 머리를 무릎에 부딪혔다. 그러할지라도 그는 기사가 되길 원했다. 그들이 그를 살해할지라도 그가 사막에서 여위어 갈지라도 그는 기사가 되길 원했다. 그들은 벌써 보게 되리라. 마리에타와 피에로도 또한 어머니도 그리고 우둔한 라틴어 선생님조차 이미 백마를 타고 스페인식 깃털 장식이 있는 금빛 투구를 쓰고 이마에 큰 상처 자국을 지니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숨을 쉬며 그는 다시 쓰러졌고 붉게 연기가 나는 먼 곳을 포도나무 줄기 사이로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는 모든 푸른 그림자가 꿈이자 약속이었다. 그는 창고 속에서 피에로가 떠드는 것을 들었다. 그의 옆에 그림자의 줄이 넓게 퍼졌고 햇볕 가득한 거리에 뚜렷한 윤곽을 나타냈다. 멀리 있는 언덕 위에 뜨거운 하늘이 온화하였고 금빛이 되었다. 골목으로 아이들이 작은 행렬이 왔다. 혹은 6, 혹은 8명의 소녀들과 소년들이 둘씩 왔다. 그리고 둘씩 행렬했다. 그들은 꽃잎으로 된 화관을 먼지 투성이의 목과 옷에 휘감았고 손에 아네모네를 들고 미나리 아제비와 데이지, 제라늄과 셀비어를 개의치 않고 따서 반으로 꺾어 이미 거의 시든 것을 줄기로 그 사이에 꽂았다. 맨발은 돌로 포장된 길에서 부드럽게 찰싹 소리가 났으며 좀 더 큰 사내 아이는 나란히 박자를 맞추어 남악신으로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작게 잘라낸 시 한 구절을 노래했다. 성가의 꾸며낸 메아리를 후렴과 함께. 천송이 꽃을 당신 성모 마리아께. 그렇게 작은 순례단은 산 위로 갔다. 미세한 소리와 빛깔이 죽은 듯한 골목이로 날리면서 그들과 함께 갔다. 꽃을 입에 물고 콧노래를 멈추지 않은 채 머리를 따내린 한 소녀가 맨 뒤에 갔다.
떨어진 몇몇 꽃들이 무리리 먼지 속에 놓여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에게도 익숙한 노래의 멜로디를 즉시 따라 흥얼거렸다. 그 또한 이 놀이를 100번 이상 했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좋아했던 놀이였다. 이제는 그가 더 큰 아이들에 속하여 금지된 사내 아이들의 장난을 이미 더 자주 함께 한 이후로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함과 함께 이 신신 깊은 놀이는 그에게 낯설어진 터였다. 그는 큰 아이들에 속하게 되어 아주 이른 시기에 영혼의 변화 속에서 낙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노래는 이제는 경고적이며 우울하게 느껴진다. 그가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기에 오늘 아이들의 놀이는 그에게 온전히 하찮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나가는 작은 아이들을 무심하고도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머리를 따온 소녀 옆에서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녀는 꺾은 한 송이 꽃을 두 손에 쥐고 자기 앞에 들어올리고 있었으며 기수처럼 위엄있게 보폭을 크게 하여 거의 물을 건너듯 천천히 걸었고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지만 그의 동그란 눈은 축제와 경건한 봉헌에 반짝였다. 천송이꽃, 그는 열렬하게 불렀다. 천송이 꽃을 당신 성모 마리아께. 소년을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꽃놀이의 아름다움과 경건함에 감성이 풍부한 프란치스코의 마음이 동했거나 불현듯 똑같은 놀이를 했던 먼 옛날의 어렴풋한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격정적으로 뛰어들어 그는 아이들 뒤로 갔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듯 그들을 불렀으며 그들에게 여기 집 앞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를 따랐고 그는 인소라는 습성이 있었으며 또한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손에 너덜너덜한 꽃을 들고 기다렸다. 노래는 그쳤다. 그 사이에 프란치스코는 두 집 사이에 어렵게 도두어서 손질해둔 어머니의 작은 정원, 서너 걸음 길이의 아주 작은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꽃이 별로 없었다. 수선화는 시들었고 계란풀은 이미 씨가 생겼다. 그러나 보라색 붓꽃 두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소유였다. 마음이 술렁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크고 아름다운 거의 모든 꽃들을 꺾었다. 부드럽고 무성한 줄기들이 그의 손에서 뽀드득거렸다. 그는 한 송이의 눈을 가까이 대고 흰 꽃받침을 들여다보았다. 보라색 빛이 발에 있었고 노란 털의 수술들이 질서정연하게 나 있었다. 그는 꽃이 매우 가엾다고 느꼈다. 이제 그는 돌아왔고 모든 아이들이 백합을 받았다. 그 스스로도 손에 한 송이를 쥐고 행렬히 앞으로 가서 앞서갔다. 그들은 그렇게 다음 골목으로 행렬했고 아름다운 정원의 꽃들과 모든 이가 아는 인솔자의 모범은 많은 아이들을 끌어당겼다. 꽃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은 따라갔고 다음 골목에서 다른 곳으로,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노래를 부르면서 주교자 성당 마당에 당도하였고 금빛 하늘의 저녁산이 푸르고 붉게 빛을 내었을 때 큰 무리가 되었다. 천송이꽃, 천송이꽃을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주교자 성당 앞에서 춤추기 시작하였고 프란치스코는 흥분하여
타는 듯한 뺨을 하고는 앞장서서 춤을 추었다. 저녁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들이 멈추어 서서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들이 프란치스코를 칭송하였고 마침내 한 소녀가 대담해져서 모든 이가 바라는 바를 하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청년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 춤을 추었다. 웃음과 갈채가 그 속에 섞였다. 작은 소녀들이 입가에 어린 미소가 처녀들의 미소로 변하듯이 장난스런 어린이들의 놀이가 순간 작고 기쁜 축제의 꽃으로 피었다. 저녁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끝났다. 프란치스코는 진정 열정적이고 고조된 모습이었고 이제야 그는 자신이 이제껏 더 큰 아이들과 그리고 귀족 아들들과 많은 교제를 가졌던 터에 얼마 전부터 조심스럽게 떠나 있었던 행렬과 춤을 맨발로 그리고 모자 없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식사 후에 그가 마음의 반대와 거부를 무릅쓰고 침대로 잠자러 갔을 때 기사직과 그가 받은 남자들의 의무감 높은 기준이 갑자기 다시 그의 마음에 다가왔다. 그는 자신에 관한 일을 잊었다는 분노와 자기 경멸로 창백하게 되었다. 그가 자주 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그는 자신을 가장 쓰라리게 꾸짖고 경멸하였다. 아름다운 영웅, 훌륭한 올란도가 어머니의 꽃을 꺾고 작은 아이들의 무리와 함께 춤을 추고 즐기러 가다니. 아름다운 기사라니. 그는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익살꾼이었으며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의젓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지 하느님께서만 아신다. 주교자 성당 앞에서 춤을 출 때 저녁 노을과 부드럽고 금빛 나는 먼 곳은 얼마나 마음속에서 빛났던가. 그것이 말하지 않았고 그것이 유혹하지 않았으며 전령의 외침처럼 높고 강렬하게 재촉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는 춤을 추었고 유희를 하였으며 마지막에 농부들의 딸들과 입맞춤까지 하였다. 광대, 익살꾼. 그는 주먹 쥔 손을 손톱으로 팠고 굴욕과 자책으로 신음하였다. 그간 해왔던 모든 일이 그랬다. 모든 것이 그러하였다. 항상 시작할 때 의도는 좋고 자랑스럽고 고귀했으나 나중에는 바람의 변덕과 산들거림과 향의 하늘거림과 유혹이 어디론가부터 와서 고귀한 영웅은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길거리의 소년이 되었고 바보가 되었다. 아니, 높은 꿈, 거룩한 결정과 열정은 애초에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더 고귀한 이들을 위해서만, 더 가치 있는 이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오 란칠로또, 오 올란도, 오 영웅 찬미가들과 트라시메노 호수의 먼 산 위에 있는 거룩한 노을. 어두움 속에서 문이 스르르 열렸고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왔다. 아버지가 여행 중인 요즘 어머니는 프란치스코와 같은 방에서 잤다. 그녀는 집에서 신는 가벼운 신발을 신고 그의 침대로 조용히 다가갔다. 아직도 안 자니, 프란치스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잠든 채 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그는 그녀의 손을 향해 손을 뻗어 꼭 쥐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손을 몹시 사랑하였다. 그녀는 그에게 오른손을 내맡기고서 왼손으로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디 편치 않니, 아가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매우 조용하게 말하였다. 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니 프란치스코? 나에게 말해보렴. 오늘 어머니의 거의 모든 꽃을 꺾었어요. 그 파란색 꽃,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그 큰 꽃, 그 꽃들은 이제 없어요. 알고 있단다. 보았어. 그게 너였니? 필리포나 그라페라고 생각했단다. 평소에 너는 그런 거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그걸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어떤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는 천송이꽃 놀이를 했어요. 너도? 너도 같이 했어? 예, 갑자기 함께 해야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시든 아내모네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행렬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주교자 성당으로 갔니? 예, 주교자 성당으로 예전처럼. 그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아니야, 그것은 나쁘지 않아, 프란치스코. 그래, 내가 꽃을 단지 멋대로 못 쓰게 만든 것이 아니지 않니? 그게 아니잖아. 그건 정말 나쁘지 않아. 안심해.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가 아주 조용히 다시 시작했다. 꽃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해봐, 이야기해봐.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니? 어머니, 저는 기사가 되고 싶어요. 기사? 그래? 그거야 물론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있어요. 아주 관계가 많아요. 어머니는 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보세요. 저는 정말 기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번 다시 저는 어리석은 짓을 해요. 기사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참된 기사는 절대 나쁜 짓이나 우둔한 짓,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한 그런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저는 오늘 아이들과 뛰어다녔고 그들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어린아이처럼요. 어머니는 그를 베개에 다시 뉘었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거라, 프란치스코. 춤은 죄가 아니야. 또한 기사는 그가 기쁠 때나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을 때 춤을 아주 잘 출 수 있어. 봐.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어. 사람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어. 기사들도 일찍이 어린아이였고 놀이를 하고 춤을 추었어.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그런데 어머니에게 말해보렴. 왜 기사가 되려는 것이지? 그들은 대단히 경건하고 용감해서? 네.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러면 저는 지도자나 장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도대체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되겠니? 그럼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항상 너에 대해 그저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나쁜 일이니까. 그녀는 한동안 더 그의 곁에 머물러서 그의 손을 잡아줘야만 했다. 그녀가 그의 소원과 계획의 천진난만함과 그를 자극했던 열정과 고통스러운 흥분을 비교했을 때 그녀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아이는 아마 많은 사랑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실망도 경험할 것이다. 아마도 기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꿈일 뿐이었다. 하지만 선이든 악이든 어떤 통상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분명 그에게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에게 성호를 그어주었고 그가 후에 스스로에게 붙인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빈털터리. 1919년.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